우리는 모두 살면서 한 번쯤 내 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되는 순간을 상상해 보곤 합니다. 하지만 그 풍경이 지극히 전문적이고 지극히 은밀한 공간에서 펼쳐진다면 어떨까요? 여기 한 여의사가 있습니다. 차갑고 이성적인 시선으로 수많은 남성들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고통을 들여다보는 그녀, 비뇨기과라는 특수한 영역에서 그녀는 늘 직업 윤리의 칼날 위에 서 있었습니다. 환자의 몸은 그저 질병의 대상일 뿐 어떤 감정도 허락되지 않는 성역. 하지만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온 한 남자. 그의 시선은 치료를 갈망하는 환자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꼿꼿했던 그녀의 심장을 한순간에 흔들어 놓았죠. 감히 발딛지 못할 관계의 틈새로 예상치 못한 감정의 불꽃이 튀어오르는 순간, 과연 이 관계는 금기를 넘어선 사랑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집어삼킬 파멸이 될까요? 우리는 모두 살면서 한 번쯤 내 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되는 순간을 상상해 보곤 합니다. 하지만 그 풍경이 지극히 전문적이고 지극히 은밀한 공간에서 펼쳐진다면 어떨까요? 여기 한 여의사가 있습니다. 차갑고 이성적인 시선으로 수많은 남성들의 가장 깊고 밀밀한 고통을 들여다보는 그녀, 비뇨기과라는 특수한 영역에서 그녀는 늘 직업 윤리의 칼날 위에 서 있었습니다. 환자의 몸은 그저 질병의 대상일 뿐 어떤 감정도 허락되지 않는 성역. 하지만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온 한 남자. 그의 시선은 치료를 갈망하는 환자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꼿꼿했던 그녀의 심장을 한순간에 흔들어 놓았죠. 감히 발딛지 못할 관계의 틈새로 예상치 못한 감정의 불꽃이 튀어오르는 순간, 과연 이 관계는 금기를 넘어선 사랑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집어삼킬 파멸이 될까요? 비밀스러운 새벽은 언제나 이수진에게 고독한 위안이었다. 아직 여명이 깨어나기 전 도심에 잠 못 드는 불빛들이 희미하게 빛나는 시간. 그녀는 늘 같은 시간에 잠에서 깨어나 끓여둔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다. 뜨거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감각은 곧 맞이할 병원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견뎌낼 의식과도 같았다. 미소 비뇨기과는 그녀가 지난 10년간 삶의 전부를 바쳐 일궈낸 작은 왕국이었다. 미소라는 이름과 달리 이곳은 고통과 불안, 그리고 남성성의 가장 은밀한 부분에서 비롯된 절망이 응축된 공간이었다. 하지만 수지는 그 이름에서 역설적인 희망을 보려 했다. 고통을 치유하여 다시 미소를 찾게 해주겠다는 그녀 스스로에게 부여한 숭고한 약속 어둠이 거치고 첫 햇살이 창문을 비집고 들어올 무렵 그녀는 이미 병원에 도착해 있었다. 병원 안은 어스름한 새벽빛을 받으며 고요하게 숨쉬고 있었다. 막 소독을 마친 듯한 그러나 익숙한 알코올 냄새가 콧속을 스쳤다. 병원 복도에 길게 깔린 연회색 카펫은 발소리를 흡수하며 공간 전체를 차분하게 만들었다. 진료실 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 위로 의료 서적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습관처럼 진료복을 걸치고 목에 걸린 청진기의 차가운 금속 감촉을 느끼며 자신의 몸이 아닌 직업의 가면을 쓰는 듯한 기분에 잠겼다. 이 가면은 그녀를 외부의 감정으로부터 보호하고 오직 의사로서의 역할에만 집중하게 만들었다. 여성 비뇨기과 의사 이수진의 이름 앞에는 늘 이 특이한 수식어가 붙었다. 사회의 고정관념 속에서 비뇨기과는 남성 의사들의 전유물로 여겨지기 십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편견을 깨고 자신의 길을 걸어왔다. 남성 환자들의 민감한 부위를 다루는 일은 언제나 섬세한 균형감을 요구했다. 환자들은 종종 당혹감이나 부끄러움을 느끼며 진료실 문을 열었고 그런 그들에게 수지는 흔들림 없는 전문가적 태도로 신뢰를 주어야만 했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웠지만 따뜻했고 질문은 정확했지만 강요하지 않았다. 환자의 몸은 그저
질병의 증상이 투영되는 육체일 뿐 어떤 개인적인 감정도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녀의 철칙이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자 환자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방식이기도 했다. 사랑, 욕망, 연민, 이 모든 인간적인 감정들은 이 진료실 안에서는 마땅히 배제되어야 할 불순물이었다. 원장님, 오셨어요. 간호사 김미영 씨가 밝은 얼굴로 아침 인사를 건네며 출근했다. 그녀는 벌써 접수 데스크 컴퓨터를 켜고 차트를 확인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미영 씨의 경쾌한 목소리가 적막했던 병원 내부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네, 미영 씨도 어서 와요. 오늘 오전 예약 환자들 다 확인했죠. 수지는 늘 그렇듯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네,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정기검진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한 분 새로운 환자분이 계신데 좀 특이해요. 미영 씨가 묘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수지는 고개를 갸웃했다. 특이하다니요. 잘생겼어요. 연예인 같아요. 김민준 씨라고 예약은 일주일 전에 하셨는데 보통 비뇨기과는 다급하게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여유롭게 예약하고 오시는 분은 드물어서요. 미영 씨는 말을 하며 살짝 흥분한 듯 보였다. 미영씨가 웃었다. 미영 씨가 이따금 사심 섞인 코멘트를 하는 것이 익숙했다. 미영 씨, 환자분 외모는 진료에 아무 상관없어요. 차트나 준비해 주세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미영 씨의 말 속에 담긴 경쾌함은 잠시나마 그녀의 굳건한 평정심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그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어떤 환자든 어떤 모습이든 그저 질병을 가진 한 명의 사람일 뿐이다. 오전 진료는 언제나처럼 순조롭게 흘러갔다. 전립선염으로 고생하는 중년 남성, 유로 감염으로 불안해하는 젊은 여성, 성기능 저하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환자, 그들의 얼굴에는 고통과 염려가 뒤섞여 있었다. 수지는 각자의 사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가장 은밀한 고민을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시선으로 진단하고 설명했다. 그녀의 지시와 설명은 명확하고 간결했으며 환자들은 그녀의 전문의적인 태도에 안도감을 얻었다. 그녀는 그들의 병든 몸뿐만 아니라 그 안에 갇힌 마음의 불안까지 읽어내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 노력은 어디까지나 의사로서의 직업, 윤리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 반마지막 오전 진료 환자가 끝나고 잠시 숨을 고르려는 찰나였다. 미영 씨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려왔다. 원장님, 다음 환자분 김민준 씨 들어오시겠어요? 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수지는 차트를 다시 확인했다. 김민준, 30대 후반, 주 증상, 간헐적인 배뇨 불편감 및 소변량 감소, 특별할 것 없는 일반적인 증상이었다. 그녀는 펜을 들고 차트에 짧게 메모했다. 그리고 진료실 문에 시선을 고정했다. 잠시 후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그가 들어왔다. 수지는 숨을 들이켰다. 미영 씨의 잘생겼다는 표현은 그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 키는 훤칠했고 단정한 검은색 슈트가 넓은 어깨를 감쌌다. 그의 걸음걸이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고 실내로 들어서는 순간 진료실의 차갑고 정돈된 공기마저도 그의 존재감에 눌려 미묘하게 변화하는 듯했다. 그는 벽에 걸린 그림, 책장, 그리고 무엇보다 수진의 얼굴을 마치 탐색하듯 천천히 훑었다. 그의 시선이 그녀에게 닿는 순간 수지는 찰나의 전율을 느꼈다. 그것은 환자가 의사를 대하는 시선이 아니었다. 갈증을 해소하려는 듯한 간절함도 아니었고 불안에 찬 떨림도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짙고 깊었으며 어딘가 모르게 특별함을 품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내면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려는 듯한 감히 예견할 수 없는 도전을 담고 있는 시선이었다. 어서 오세요, 김민준 씨, 이수진입니다. 수진은 늘 그렇듯 무표정한 얼굴로 손짓하며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자신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그의 시선은
그녀를 압도하고 있었다. 김민주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다. 그의 앉는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수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흔들림 없는 시선은 마치 진료실의 유리병 너머에 감춰진 그녀의 본질을 꿰뚫어 보려는 듯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입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어딘가 모르게 나른한 울림을 담고 있었다. 수지는 애써 그의 시선을 외면하며 차트에 다시 시선을 고정했다. 어떤 불편함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녀는 직업적인 어투로 물었다. 네, 한 달 전부터 소변을 볼 때마다 시원치 않고 밤에 잠에서 깨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통증은 없지만 불쾌감이 큽니다. 간헐적으로 아랫배가 묵직한 느낌도 들고요. 그는 침착하게 증상을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수진을 향해 있었다. 마치 그가 전하는 증상보다 그의 시선이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본데 나온 오후에 지혜 깊게 들으며 컴퓨터의 증상을 입력했다. 소변을 보실 때 힘을 주시나요? 통증이나 혈뇨는 없으시고요. 네, 힘을 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서 참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통증이나 혈뇨는 아직 없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시작되셨나요?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편이신가요? 수지는 의례적인 질문을 이어갔다. 비뇨기과 질환은 종종 심리적인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었다. 김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수지는 느꼈다. 스트레스. 글쎄요, 제 삶은 늘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와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달 사이에 특별히 더 심해진 건 없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제 몸이 제 마음보다 더 솔직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에 수지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그의 깊은 눈빛이 순간적으로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몸이 마음보다 솔직하다. 환자에게서 이런 철학적인 표현을 듣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그의 말은 단순히 증상 설명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듯했다. 수지는 빠르게 감정을 갈무리하고 다시 차가운 이성을 불러왔다. 몸은 언제나 솔직하죠. 우리는 종종 그 신호를 무시하려 들지만 결국 몸은 진실을 말합니다. 어떤 질환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김민준 씨의 몸이 어떤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제가 찾아내야 할 차례군요. 그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꾸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기계적인 톤으로 돌아와 있었다. 김원주는 그녀의 말을 듣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진료실의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이질적인 따뜻함을 품고 있었다. 그럼 닥터 이수진께서 제 몸의 진실을 밝혀주시리라 믿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소만큼이나 미묘한 감정이 실려 있었다. 그것은 신뢰와도 같았고 동시에 어떤 기대를 담고 있는 듯했다. 수지는 그 미소와 기대 어린 목소리에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녀는 직업 윤리의 칼날 위에 선 자신을 다시금 상기했다. 환자는 환자일 뿐이다. 그녀는 펜을 들어 차트 끝에 간략한 소견을 적었다. 일단 소변 검사 및 혈액 검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초음파 검사를 통해 방광과 전립선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가족력이 있으신가요? 특별한 가족력은 없습니다. 김민주는 여전히 차분했다. 도수지는 검사 항목이 적힌 처방전을 출력하며 말했다. 네, 그럼 접수 데스크에서 안내받으시고 검사를 진행해 주세요. 결과가 나오면 다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의자에 앉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일어설 때도 그의 시선은 수진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 시선은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듯했고 동시에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까지 그의 깊고
짙은 눈빛은 수진의 뇌리에 강렬하게 박혔다. 문이 닫히고 그의 존재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묘한 잔상은 진료실 공기 속에 끈적하게 남아 있었다. 박분노 손을 뻗어 안경을 벗어 책상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이마를 짚었다. 차가운 진료실 안에서 그녀의 심장은 왠지 모르게 뜨겁게 달아오른 듯했다. 직업, 윤리, 이성, 객관성, 그 모든 것들이 김민준이라는 환자의 특별한 눈빛 앞에서 잠시 균열을 일으킨 듯했다. 그녀는 자신을 질책하듯 고개를 저었다. 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사견이나 감정은 독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매혹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 잊고 지내던 어떤 감정의 스위치를 건드린 듯한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이수지는 차트 위에 놓인 김민준의 이름을 다시 한번 읽었다. 그의 이름 석자가 왜인지 모르게 낯설게 다가왔다. 차가운 진료실 안에서 시작된 이 미묘한 긴장감은 과연 그녀의 완벽한 세계에 어떤 파동을 일으키게 될까? 그녀는 아직의 알리는 있어. 너무 많이 사워오고 있다. 다만 어딘가 불안하고 동시에 미약하게 기대되는 감정의 씨앗이 그녀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 심어졌다는 것을 그녀의 이성은 외면하려 했었지만 본능은 이미 감지하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살면서 한 번쯤 내 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되는 순간을 상상해보곤 합니다. 하지만 그 풍경이 지극히 전문적이고 지극히 은밀한 공간에서 펼쳐진다면 어떨까요? 여기 한 여의사가 있습니다. 차갑고 이성적인 시선으로 수많은 남성들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고통을 들여다보는 그녀. 비뇨기과라는 특수한 영역에서 그녀는 늘 직업윤리의 칼날 위에 서 있었습니다. 환자의 몸은 그저 질병의 대상일 뿐 어떤 감정도 허락되지 않는 성역. 하지만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온 한 남자. 그의 시선은 치료를 갈망하는 환자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꼿꼿했던 그녀의 심장을 한순간에 흔들어 놓았죠. 감히 발디치 못할 관계의 틈새로 예상치 못한 감정의 불꽃이 튀어오르는 순간 과연 이 관계는 금기를 넘어선 사랑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집어삼킬 파멸이 될까요? 하얗고 차가운 빛이 맴도는 진료실. 이수지는 늘 이 공간을 무균의 성역처럼 여겼다. 38배 그녀는 10년 넘게 이 공간에서 수많은 남성의 육체적 고통을 마주해왔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웠지만 감정은 배제되어 있었다. 환자의 민감한 부위는 그저 병변을 진단하고 치료해야 할 대상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것이 그녀가 지켜온 철칙이자 비뇨기과 여의사로서 그녀를 지탱해온 단단한 기둥이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그녀는 진료 기록을 확인하며 덤덤한 표정으로 김민준을 맞았다. 김민준은 약 한 달 전부터 그녀의 병원을 찾고 있었다. 만성 전립선염으로 시작된 인연이었다. 초기에는 여느 환자들과 다를 바 없었다. 증상에 대해 묻고 검사를 진행하고 약을 처방하는 지극히 평범한 일련의 과정.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김민준은 그녀의 평범 환자 목록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다. 김민준 씨, 지난주부터 불편했던 증상은 좀 어떠세요? 수지는 차트에서 시선을 대지 않은 채 물었다. 조금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잔여감이 남아있긴 합니다. 김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늘 그랬듯 불필요한 과장은 없었다. 그는 35이었다. 단정하게 정돈된 머리카락과 지적인 안경, 그리고 늘 깔끔하게 차려입은 세미정장 차림. 환자라기보다는 마치 업무 파트너를 만나러 온 것 같은 인상이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그것이 수진의 무의식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을지도 모른다. 수진은 고개를 들어 김민준을 보았다. 그의 시선이 정확히 그녀와 마주쳤다.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의사의 눈을 정면으로 피하거나
불안감에 초조한 시선을 던지기 마련이었다. 특히 자신의 가장 은밀한 고통을 털어놓아야 하는 비뇨기과에서는 더더욱 그러했다. 하지만 김민주는 달랐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미묘한 깊이가 담겨 있었다. 치료를 갈망하는 간절함 너머 수진이라는 한 인간을 읽어내려는 듯한 미약한 시도가 엿보였다. 마치 그녀가 차트 속 그의 병명을 읽듯 그도 그녀의 표정 뒤에 감춰진 무언가를 읽어내려는 듯했다. 모지는 순간적으로 불편함을 느꼈다. 익숙지 않은 시선이었다. 직업 윤리의 칼날이 흔들리는 기분. 그녀는 애써 미간을 찌푸리며 다시 차트로 시선을 내렸다. 잔여감이 여전히 있으시면 약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초음파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죠. 검사실로 이동하는 동안 침묵은 팽팽한 활시위처럼 이어졌다. 수지는 늘 검사실의 모든 동선을 효율적으로 통제했고 환자들은 그녀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익숙했다. 여기 앉으세요. 바지 내리시고 속옷도 무릎까지 내려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다. 수많은 환자에게 반복해온 지시였다. 검긴 민주는 익숙한 듯 차분하게 상의를 벗고 검사용 의자에 앉았다. 그의 등 근육은 운동으로 다져진 듯 탄탄했고 그 안에 담긴 생명력은 차가운 검사실의 공기를 미묘하게 데우는 듯했다. 수지는 젤을 손에 짜며 애써 눈길을 돌렸다. 초음파 기기를 함부로 가져가는 순간 늘 그랬듯 그녀는 오직 병변에만 집중했다. 프로브가 피부에 닿는 차가운 감각,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들, 모든 것이 오직 질병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녀의 손길이 환부에 닿을 때마다 그녀의 피부 아래에서 피어나는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김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호흡이 아주 미세하게 빨라지는 것을 수지는 감지했다. 그녀는 늘 촉각을 무뎌지게 하는 훈련을 해왔다. 환자의 몸은 그저 진단 도구일 뿐 살아있는 육체가 아니라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세뇌시켜 왔다. 그러나 김민준의 몸은 그 훈련을 비웃듯 명백한 생명을 주장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긴 한데 염증 수치가 여전히 조금 높네요. 수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다. 그녀는 가능한 한 빨리 검사를 마무리하고 싶었다. 이 공간에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녀의 내면의 방어막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수진의 심장 깊숙한 곳을 꿰뚫는 듯했다. 그 시선은 단순한 환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이해와 수용, 그리고 어쩌면 그녀도 인식하지 못했던 어떤 동질감이 담겨 있었다. 검사가 끝나고 수지는 늘 하던 대로 다음 예약 날짜를 잡으라고 일렀다. 김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정돈하며 작게 말했다. 원장님,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수지는 다시 차트를 들여다보며 대답했다. 비뇨기과의 의사로서 이런 직업을 선택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수지는 순간 펜을 든 손을 멈칫했다.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이었다. 사적인 질문에 답하는 것은 그녀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었다. 그건 진료와는 상관없는 질문이네요. 그녀는 딱 잘라 말했다. 하지만 김민준의 표정에는 실망의 기색조차 없었다. 오히려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죠. 죄송합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이런 직업을 가지신 분을 만나 뵙는 게 저에게는 좀 특별한 경험이라서요. 그의 말은 묘하게도 공격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호기심과 어쩌면 존경심마저 담겨 있는 듯했다. 수지는 그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노노니어너 다른 샤스터건 발에만 탈리콘이기에 이 남자는 자신의 경계를 침범하는 동시에 그녀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어떤 감정선을 건드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수지는 퇴근 후 텅 빈 진료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촘촘하게 박혀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혼란스러웠다. 김미준 그의 이름, 세 글자가 혀끝에서 맴돌았다. 그의 눈빛, 그의 목소리, 그의 침착한 태도,
그리고 그가 던진 사적인 질문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완벽한 직업의식에 균열을 내고 있었다. 그녀는 의사 가운을 벗어 던지고 편안한 가디건으로 갈아입었다. 테이블에 놓인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그녀는 어둠 속에서 생각에 잠겼다. 환자와 의사, 그 견고한 틀은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 환자에게 의사는 오직 치유를 제공하는 존재여야 했고, 의사는 환자를 오직 질병의 대상으로만 보아야 했다. 그 경계를 넘어선다는 것은 그녀에게 있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프로페셔널리즘의 붕괴이자 자신의 오랜 신념에 대한 배신이었다. 도클리어타 반응오색이는 커리를 메스 하디안과의 거두보타 코코소진의 시연인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날카로웠던 눈매가 조금은 풀려 있었고 굳게 다물었던 입술은 미묘하게 열려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김민준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가? 왜 그의 존재가 이렇게 신경 쓰이는가? 그의 몸은 분명 병든 부분도 있었지만 그가 지닌 인간적인 매력은 그 병을 압도할 만큼 강렬했다. 그의 깊은 눈빛 속에는 그녀가 오랜 시간 외면해왔던 어떤 인간적인 갈망이 담겨있는 듯했다. 그리고 어쩌면 그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갈망에 응답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이튿날 김민준의 예약 시간.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진료실을 정리했다. 어딘가 모르게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는 애써 무시했다. 단정하게 가운을 입고 머리카락을 단단히 묶었다. 평소보다 더 완벽하게 의사 이수진의 모습으로 무장하려 했었다. 김민준은 정확히 예약 시간에 맞춰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손에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다. 원장님, 지난번에 궁금한 질문 드려서 죄송한 마음에 별건 아니지만 근처 빵집에서 갓 구운 빵이라서요. 수지는 봉투를 받아들고는 당황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환자가 자신에게 개인적인 선물을 건네는 일은 김민준 씨, 이러실 필요 없는데 다음부터는 괜찮습니다. 그녀는 딱딱하게 말했다. 아, 아닙니다. 제가 궁금한 걸 여쭤봐서 폐를 끼친 것 같아서요. 마음이 편치 않아서요. 그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어떤 의도는 수진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의 호의는 순수하게 보였지만 동시에 그녀의 경계를 시험하는 듯한 미묘한 압력이 느껴졌다. 그날 진료는 전보다 더 길게 이어졌다. 증상에 대한 이야기, 약물 치료의 방향, 그리고 예상치 못한 대화의 단초들. 김민주는 자신이 최근 읽은 책에 대한 짧은 감상을 나누거나 자신이 즐겨가는 카페 이야기를 했다. 모두 진료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소한 이야기들이었다. 하지만 수지는 놀랍게도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 톤, 단어를 고르는 방식, 미묘한 표정 변화까지 그녀는 환자의 병력만큼이나 그의 일상에 집중하고 있었다. 김민준 씨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입에서 질문이 튀어나왔다. 그녀는 스스로 놀라 말을 멈칫했지만 이미 뱉어진 말은 되돌릴 수 없었다. 김민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그리고 그는 빙긋 웃었다. 원장님도 궁금한 게 있으셨군요. 저는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테리어 디자인 일을 하고 있어요. 그의 대답은 담백했지만 수지는 그의 입가에 스친 미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가 자신의 철칙을 스스로 깨뜨리는 순간 그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포착했다. 마치 그녀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날 이후 수진의 일상은 미묘한 변화를 겪었다. 진료실에 앉아 있다가도 문이 열리는 소리에 김민준의 얼굴을 떠올렸고 그의 다음 예약 날짜가 다가올수록 알 수 없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밤에는 잠 못 이루는 밤이 늘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김민준의 이미지로 가득 찼다. 그의 진지한 눈빛, 나지막한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에게 던졌던 그 특별한 시선. 그녀는 스스로를 질책했다. 이건 명백한 일탈이었다. 의사로서
그녀는 환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사적인 감정도 허용해서는 안 되었다. 그녀의 오랜 신념과 윤리의식은 마치 얼음장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는데 김민주는 그 얼음장 위에 작은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그 균열 사이로 스며드는 낯선 감정은 달콤하면서도 위험한 것이었다. 이수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녀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환자잖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이성은 이미 감정의 파도에 잠식당하고 있었다. 김민준을 생각할수록 그녀의 심장은 묘한 설렘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의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보며 기뻐하는 감정 너머에 그를 다시 만나게 될 기대감이 자리 잡았다음 진료 시간 김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수지는 그의 모습을 힐끗 보았다. 그가 펼쳐둔 책, 잔잔하게 흐르는 대기실 음악에 맞춰 고요히 움직이는 그의 손가락. 모든 것이 그녀의 시선을 붙들었다. 진료실로 들어선 김민주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층 더 깊어진 시선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그의 인사는 단순한 환자의 것이 아니었다. 카오스와 우마이크 나이 난한 모나터름이 가라의 것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수많은 질문과 대답, 그리고 은밀한 초대장이 담겨있는 듯했다. 오늘의 나타리 원카오스데인 옷대노 나서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민준 씨, 앉으세요. 오늘따라 진료실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그들의 대화는 겉으로는 지극히 전문적이고 냉철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감정의 줄다리기가 펼쳐지고 있었다. 서로에게 이끌리면서도 그들은 감히 그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수 없었다. 환자와 의사라는 거대한 벽이 그들 사이에 가로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수지는 진료 기록을 확인하는 척하며 김윤의 얼굴을 흘낏 보았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앉아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흥분과 기대감이 엿보였다. 그 역시 특별한 관계가 어디로 흘러갈지 궁금해하고 있는 듯했다. 약을 좀 더 복용하시면서 경과를 지켜보죠. 수지는 결국 평소와 다름없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그 말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망설임이 담겨 있었다. 치료가 길어질수록 그와의 만남은 계속될 터였다. 이성은 그것을 경계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알 수 없는 희열을 느끼고 있었다. 진료실 문이 닫히고 김미우의 모습이 사라졌다. 수지는 푹 한숨을 쉬었다. 하얀 가운 아래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위험한 줄다리기를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 직업적 윤리의식과 김민준이라는 한 남자가 불러일으킨 낯선 감정 사이에서 그녀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 끝이 사랑일지 아니면 모든 것을 집어삼킬 파멸일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금기의 문을 열고 미지의 감정의 세계로 한 발짝 내딛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살면서 한 번쯤 내 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되는 순간을 상상해보곤 합니다. 하지만 그 풍경이 지극히 전문적이고 지극히 은밀한 공간에서 펼쳐진다면 어떨까요? 여기 한 여의사가 있습니다. 차갑고 이성적인 시선으로 수많은 남성들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고통을 들여다보는 그녀. 비뇨기거라는 특수한 영역에서 그녀는 늘 직업윤리의 칼날 위에 서 있었습니다. 환자의 몸은 그저 질병의 대상일 뿐 어떤 감정도 허락되지 않는 성역. 하지만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온 한 남자. 그의 시선은 치료를 갈망하는 환자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꼿꼿했던 그녀의 심장을 한순간에 흔들어 놓았죠. 감히 발딛지 못할 관계에 틈새로 예상치 못한 감정의 불꽃이 튀어오르는 순간, 과연 이 관계는 금기를 넘어선 사랑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집어삼킬 파멸이 될까요?
마지막 진료를 앞둔 어느 날이었다. 이수진의 진료실은 평소와 다름없이 소독약 냄새와 차분한 기계음으로 가득했다. 김민주는 침착하게 진료대에 앉았고 그녀는 익숙하게 그의 상태를 점검했다. 치료는 놀랍도록 순조로웠고 그의 고통은 거의 사라진 듯 보였다. 이제 마지막 경과 확인만이 남은 시점이었다. 그녀의 손이 그의 하복부를 조심스럽게 살피고 그의 눈은 불안정한 평화를 담은 채 그녀를 응시했다. 몇 달간 이어진 물리적 접촉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은 유독 특별한 긴장감이 흘렀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그의 피부 온도는 미지근했지만 심장은 이상하게도 차가웠다. 의사로서 그녀는 이성적으로 상황을 통제하려 했었지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예감은 가슴 한구석을 묘하게 움켜쥐는 듯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네요. 경과도 좋고 더 이상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직업적인 미소를 띠려 노력했지만 입꼬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어쩌면 그녀 자신이 이 관계의 끝을 아쉬워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환자의 완치란 의사에게 기쁨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이례적으로 그녀는 삽살한 감정을 느꼈다. 민주는 그녀의 말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속에는 미처 다 드러내지 못한 갈망과 절박함이 공존한 듯했다. 그는 천천히 진료대에서 내려와 그녀의 정면으로 한 발짝 다가섰다. 늘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던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허물어진 경계가 느껴졌다. 진료실 안의 공기는 갑자기 희박해지고 그들의 존재만이 선명해지는 듯했다. 이수진 선생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여전히 직업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의 무게는 평범한 존칭이 아니었다. 수지는 굳은 표정으로 그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정하게 박동하기 시작했다. 이 순간만큼은 백색 가운 아래 가려진 연약한 여자 이수진이 존재했다. 환자 김민준으로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아마 선생님의 직업 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민주는 한숨처럼 작게 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 깊은 시선 앞에서 수지는 더 이상 이성적인 방어막을 세울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되었다. 처음 선생님을 만났을 때 저는 그저 절박한 환자였습니다. 수많은 의사를 만났고 치료 과정은 늘 기계적이었죠. 하지만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을 담아 떨렸다. 선생님은 제 몸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 고통 때문에 무너져 내리던 저의 마음까지 보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차가운 이성 뒤에 숨겨진 따뜻한 공감 능력과 흔들림 없는 강인함에 매료되었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의사와 환자라는 관계에서 이 감정이 싹 텄다는 것이 저조차도 믿기지 않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귓가에는 자신의 혈액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민준의 말이 한 글자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는 듯했다. 그리고 다시 용기 있는 고백을 이어나왔다. 저는 이수진이라는 한 여자에게 끌립니다. 비뇨기과 의사 이수진이 아닌 저의 시선을 온전히 사로잡은 이수진이라는 사람에게요. 이 감정이 불순하게 들릴 수도 있고 선생님께 큰 부담을 드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 마음을 전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진료실 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시계 초침 소리마저 너무 크게 들렸다. 수지는 얼굴에 열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심장은 마치 제자리를 벗어나려는 듯 격렬하게 요동쳤고 손에는 미세한 떨림이 찾아왔다. 의사로서 수없이 많은 환자를 만났고 수많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직면했지만 이런 종류의 고백은 그녀의 20년 의사 생활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다. 윤리의 칼날,
직업의 벽,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끌림, 이 세 가지가 그녀의 정신 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환자와의 관계는 금기다. 그녀의 이성이 차갑게 속삭였다. 의사는 환자의 가장 취약한 순간에 그의 모든 것을 알게 된다. 그런 관계에서 피어나는 감정은 결코 순수할 수 없으며 권력 관계의 불균형 속에서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그녀는 배워왔다. 이건 직업 윤리를 넘어선 의사로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녀의 명예, 그녀의 커리어, 그녀의 삶 전부가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심장의 한구석에서는 강력한 끌림이 피어올랐다. 민준의 눈빛에서 읽히던 진심은 어떤 가식이나 조작도 없는 순수한 감정이었다. 그는 환자로서 자신의 가장 깊은 약점을 그녀에게 드러냈고 그 과정에서 그녀 또한 김민준이라는 인간의 깊이를 엿볼 수 있었다. 그의 지적인 매력, 고통 속에서도 잃지 않던 유머 감각,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그저 의사가 아닌 한 여자로 바라봐주던 그의 시선. 그 시선은 늘 차갑고 단단하게 자신을 감싸고 있던 방어벽을 녹이는 듯했다. 닷소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김민준 씨. 그녀는 겨우 입을 열었다. 지금 이 상황은 의사로서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부적절한 고백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김민준 씨의 치료에만 집중해야 했습니다. 다른 어떤 감정도 허락되지 않는 관계입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하려 했었지만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고 그 흔들림은 민준에게 그리고 그녀 자신에게도 너무나 명확하게 전달되었다. 민준은 그녀의 말을 가만히 들었다. 어떤 반박도 설득도 하려 들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그 침묵 속에서 수지는 그의 상처받은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그의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 순간 이성이 쌓아올린 견고한 벽이 그녀의 내면에서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수지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민준의 고백과 자신의 윤리적 신념 사이에서 끓어오르는 용광로 같았다. 의사로서의 삶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고 그들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 그것이 그녀의 존재 이유였다. 하지만 김민준은 그녀의 전문성을 넘어서 그녀의 인간적인 영역을 건드렸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정말 환자와 사랑에 빠진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그의 절박함에 동정심을 느낀 것인가?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창밖을 응시했다. 고요한 밤의 풍경은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그녀는 차가운 현실주의자였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늘 객관적인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려 했었다. 그러나 민준의 고백은 그녀가 쌓아올린 모든 철학을 흔들어 놓았다. 그가 그녀에게서 무엇을 보았을까? 왜 하필 자신이었을까? 며칠 후 민준으로부터 문자가 왔다. 짧고 간결했다. 선생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감정이 쉽사리 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저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실 수 없을까요? 병원 밖에서 의사와 환자가 아닌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잠시 만나뵐 수 있을까요? 제가 선생님께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부담스러우시다면 답장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의 문자는 강요가 아닌 간절한 바람을 담고 있었다. 답장하지 않아도 좋다는 말은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다. 답장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없었던 일이 될 수 있었다. 그녀의 직업 윤리는 지켜질 것이고 그녀의 명예 또한 안전할 터였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그의 문자를 무시하지 못했다. 차갑게 얼어붙었던 심장의 틈새로 그의 따뜻한 온기가 스며드는 듯했다. 온이원엉서림 끝에 답장을 보냈다. 어디서 만날까요? 단 한 줄의 문장. 그러나 그 문장은 그녀의 삶을 솜돌이째 뒤바꿀 결정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금기를 넘어서는 첫걸음이었다. 첫 만남은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그를 기다리는 동안 수진의 심장은 불안과 기대감으로 뒤섞인 채 격렬하게 뛰었다. 병원 밖에서 그를 만나는 것은 처음이었다. 흰색 가운을 벗어던지고 평범한 옷을 입은 그녀는 어색하고 낯선 기분이었다. 누군가를 이런 감정으로 기다려본 것이 언제였던가. 민준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수지는 숨을 멈췄다. 병원에서는 늘 차분하고 조용했던 그가 오늘은 좀 더 자유롭고 편안한 모습이었다. 깔끔한 캐주얼 차림에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부드러웠다. 그가 그녀를 발견하고 다가오는 발걸음 하나하나에 수지는 걷잡을 수 없는 설렘을 느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 있었다. 아니요. 수지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커피잔이 놓여 있었지만 그들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여전히 존재했다. 어색함과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채웠다. 먼저 이렇게 불편한 자리를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민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하지만 저는 선생님을 다시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오해를 풀고 싶다는 마음보다 그저 선생님과 의사가 아닌 다른 관계에서 대화해보고 싶었습니다. 수지는 그의 솔직한 고백에 조금 놀랐다. 그녀는 여전히 윤리적 갈등 속에서 헤매고 있었지만 그의 태도는 진정성을 담고 있었다. 제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수진이 작게 중얼거렸다. 의사로서의 저의 모든 신념에 반하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만나러 왔어요. 그녀의 고백에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그리고는 테이블 아래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아주 조심스럽게 감쌌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그녀의 심장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예상치 못한 스킨십의 수지는 움찔에 끓이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따스함에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선생님, 아니 수진 씨, 저는 수진 씨를 존경합니다. 의사로서의 그 강인함과 냉철함을요.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면모에 더 끌렸습니다. 제가 아픈 동안 저를 가장 깊이 이해해준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으니까요. 민준의 목소리는 진심을 담아 울렸다. 저는 수진 씨의 삶에 혼란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은 진심입니다. 이 관계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걸음씩 천천히 당신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수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더 이상 이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파멸이 될 수도 있다. 그녀의 이성이 마지막 경고를 보냈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은 그 경고를 넘어선 듯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뜨고 민준의 눈을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체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해방감이 스쳐 지나갔다. 저도 김민준 씨의 진심을 느낍니다. 그녀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 둘 모두에게요. 우리는 병원 밖에서만 만날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민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그녀의 손을 더욱 단단히 쥐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조건을 따르겠습니다. 이수진 씨. 그렇게 두 사람의 은밀한 관계는 시작되었다. 그들은 병원 밖에서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다. 주로 인적이 드문 심야의 영화관, 한적한 교외의 드라이브, 아니면 서로의 집 근처에서 짧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첫 만남에서 느꼈던 어색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편안함과 깊은 이해로 변해갔다. 그들은 서로의 과거를 이야기했다. 수지는 겉으로 강인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어린 시절의 상처와 오랜 시간 쌓아온 외로움을 품고 있었다. 의사로서의 성공은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고립시키는 벽이 되기도 했다. 민주는 그런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건넸다. 저는 늘 저 자신에게 엄격했어요. 실수하면 안 되고 늘 완벽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했죠. 하지만 당신과 있으면 그런 부담감에서 벗어나는 기분이에요. 수진이 말했다. 그들은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민준의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빗소리가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들의 목소리를 더욱 나지막하게 만들었다. 수진 씨는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강함 속에 숨겨진 연약함이 저를 더 끌리게 해요. 저에게 기대도 괜찮아요.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준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의 따뜻한 손길은 수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외로움을 어루만지는 듯했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이 순간만큼은 그녀가 늘 짊어지고 있던 의사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다. 민준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사업가로서의 성공 뒤에 숨겨진 고독함, 그리고 오랜 시간 알아온 병으로 인한 깊은 우울감. 그는 수진 앞에서 자신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녀에게 모든 것을 보여줌으로써 치유받는 듯했다. 수진 씨를 만나기 전까지 저는 제 몸의 고통이 제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수진 씨는 제게 삶의 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들의 손은 자연스럽게 얽혔고 그들의 눈빛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듯 깊어졌다. 밤늦게 헤어질 때마다 그들은 아쉬움의 긴 여운을 남겼다. 병원에서는 스치듯 지나칠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급히 자리를 피해야 했다. 그들의 관계는 은밀했고 늘 들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그러나 그 위험 속에서도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금기를 넘어선 감정은 마치 더 강렬한 불꽃처럼 타올랐다. 수지는 이제 진료실에서 민준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떨림을 느꼈다. 그녀는 여전히 의사로서의 자신을 지키려 애썼지만 이미 김민준은 그녀의 삶 속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 그녀의 이성은 견고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그에게 기울어져 있었다.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할지,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의사가 아닌 한 여자로서 진정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감정은 그녀의 모든 삶의 의미를 뒤흔들 만큼 강력했다. 새벽 4시 이수지는 눈을 떴다. 짙은 어둠 속에서도 옆에 누운 김민준의 옅은 숨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그의 체온이 이불 아래서 나른하게 전해져 왔다. 어제의 열정적인 순간들이 잔상처럼 그녀의 몸 구석구석에 남아있었다. 그의 손길이 닿았던 피부는 여전히 미세하게 간질거렸고 그의 입술이 스쳤던 목덜미는 아릿한 여운을 남겼다. 그는 꿈속에서도 그녀를 향해 팔을 뻗으려는 듯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팔을 걷어내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맨발이 닿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감촉이 정신을 차리게 했다. 창밖은 아직 도시의 잠이 깊은 시간이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무수한 빛을 머금고 있었지만 그 빛들은 그녀의 마음속 복잡한 그림자를 밝혀주지는 못했다. 그녀는 주방으로 향해 물을 한 잔 마셨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순간 현실의 무게가 훅 밀려 들어왔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자신의 병원에서 환자로 만난 남자. 그것도 비뇨기과 여의사와 환자라는 사회적 윤리에 가장 첨예한 선에 놓인 관계. 이수지는 의사로서의 자신의 정체성과 한 남자에게 걷잡을 수 없이 끌리는 이수진이라는 여자의 본능 사이에서 매일 밤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처음 김민준의 눈빛에서 읽었던 그 미묘한 떨림이 이제는 그녀의 삶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버렸다. 그의 차분하고 깊은 시선은 그녀의 굳건했던 철학을 녹였고 그의 섬세한 손길은 그녀가 평생 쌓아올린 이성의 벽을 허물었다.
이 관계는 마치 낡은 건물 아래 숨겨진 폭탄 같았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그 폭발은 단순한 파열음으로 끝나지 않을 터였다. 그녀의 경력, 명예, 그리고 어쩌면 그녀의 삶 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질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 은밀한 쾌락과 위태로운 사랑을 멈출 수 없었다. 김민준과의 시간은 그녀에게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생생한 감각을 선사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삶 속에서 그녀가 잃어버렸던 혹은 애초에 가져본 적 없는 살아있음의 증거였다. 그녀는 냉장고에서 얼음 조각을 꺼내 손으로 쥐었다. 얼음의 차가움이 손가락 끝을 마비시켰다. 이 차가움은 그녀가 매일 진료실에서 유지해야 하는 이성과 통제의 감각과 같았다. 하지만 그 얼음은 그녀의 뜨거운 심장을 식히기엔 역부족이었다. 김민준의 몸이 기억하는 그녀의 몸, 그녀의 마음이 기억하는 그의 존재, 이 모든 것이 그녀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었다. 날이 밝기 시작했다. 희미한 푸른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다시 침실로 돌아와 잠든 민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의 고른 숨소리 편안해 보이는 얼굴, 그 얼굴 위로 드리운 짧은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겼다. 이 남자는 그녀에게 위협인 동시에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수진 씨. 그가 눈을 뜨지 않은 채 나지막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는 깜짝 놀라 손을 떼려 했지만 그의 손이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게 감싸쥐었다. 어디 가요? 그의 목소리는 아직 잠에 젖어 살짝 갈라져 있었다. 아니, 그냥 깨어 있었어.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그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새벽의 푸른빛처럼 깊고 고요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그녀를 향한 애정은 숨길 수 없는 것이었다. 괜찮아요. 그가 물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불안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럼.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그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뺨에 가져갔다. 그의 뺨은 따뜻했다. 그녀는 순간 눈을 감았다. 이 따뜻함이 사라질까봐 두려웠다. 이 모든 것이 한여름밤의 꿈처럼 사라질까봐. 아침 8시, 이수진은 평소처럼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섰다. 텅 빈 목도에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기운이 감돌았다. 그녀는 언제나 그렇듯이 완벽하게 정돈된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그녀의 표정에는 미세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은 어제보다 조금 더 깊었고 턱선은 어쩐지 날카로워 보였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입꼬리를 올려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금세 허물어졌다. 원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간호사 김미영 씨가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했다. 맑고 에너지 넘치는 김미영 씨의 목소리는 그녀의 침잠된 기분과 대조를 이루며 묘한 위화감을 조성했다. 네, 김 간호사님도 좋은 아침. 이수진은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답했다. 오늘도 진료 준비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요즘 얼굴이 좀 야위신 것 같아요. 걱정됩니다. 김미영 씨의 눈은 예리했다. 그녀는 이수진 원장을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봐온 사람이었다. 예전에 이수진 원장은 늘 빈틈없이 완벽했고 그 어떤 사적인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강철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 그녀의 얼굴에 드리운 옅은 피로와 미세한 감정의 흔적을 김미영 씨는 놓치지 않았다. 아, 그래요. 요즘 잠을 좀 설쳐서 그런가 봐요. 괜찮아요. 이수진은 서둘러 말을 돌렸다. 오늘 환자 예약 현황은 어떤가요? 김미영 씨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며 진료 스케줄표를 내밀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잠시 이수진의 얼굴에 머물렀다. 김미영 씨는 직감적으로 그녀의 원장님에게 뭔가 변화가 있음을 느꼈다. 평소보다 잦아진 휴대폰 확인, 멍하니 창밖을 응시하는 시간, 그리고 가끔씩 스쳐 지나가는 옅은 미소와 깊은 한숨. 첫 환자 진료가 시작되었다. 이수진은 기계적으로 진료복을 여몄다.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그녀는 늘 하던 대로 인사를 건넸고
환자의 불편을 경청했다. 남성 환자의 고통을 듣고 그의 가장 은밀한 부위를 진단하는 과정은 그녀에게 늘 직업적 윤리의 시험되었다. 그녀는 환자의 몸을 오로지 질병의 대상으로만 보려 했었다. 그 이상의 감정은 허용되지 않는 성역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환자의 몸을 검진하는 그녀의 손끝에서 자꾸만 김민준의 살결이 떠올랐다. 그의 따뜻한 체온, 매끄러운 피부, 그리고 그에게서 느껴지는 특유의 향기. 그녀의 시선은 환자의 차트 위에 있었지만 마음은 저 멀리 다른 곳을 헤매고 있었다. 무감각해져야 할 직업적 감각이 자꾸만 사적인 감정으로 물들어갔다. 메스를 쥐어야 할 손이 다른 사람의 몸을 감싸 안던 밤의 기억으로 뜨거워졌다. 정신 차려, 이수진. 그녀는 스스로에게 냉혹하게 명령했다. 이성이라는 날카로운 칼날로 이 감정의 싹을 잘라내려 했다. 하지만 이미 뿌리 깊이 박힌 감정은 쉽게 잘려나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어 더욱 아프게 했다. 진료실 문이 닫히고 다음 환자가 들어설 때까지 그녀는 짧은 순간이나마 자신을 덮치는 감정의 파도에 허우적거려야 했다. 점심시간,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서 이수진은 김민준과 마주 앉았다. 병원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지만 이곳은 그들의 은밀한 세계와 병원의 세계를 이어주는 유일한 다리였다.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위태로운 긴장이 감돌았다. 수진 씨, 요즘 잠 못 자는 것 같아요. 김민준이 그녀의 눈 밑 그림자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민준 씨도 마찬가지잖아. 이수진은 그의 손을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그의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 작은 접촉조차 그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위험한 사치였다. 내가 수진 씨를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걱정돼요. 아니야. 이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선택한 거야. 우리 관계는 나에게도 필요한 거였어.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김민주는 그녀의 메마른 삶의 단비처럼 찾아온 존재였다. 그녀는 그에게서 위로와 안식을 얻었고 잃어버렸던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이 그녀를 잠식해 들어오는 그림자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카페 문이 열리고 같은 병원 외과 과장인 박지훈 교수가 들어섰다. 이수진은 순간 몸이 굳었다. 박 교수는 그녀의 대학 선배이자 병원 내에서도 그녀를 아끼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그가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길 바라며 이수진은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신용을 했다. 김민주는 그녀의 변화를 눈치채고 아무렇지 않은 척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어이, 이수진 원장, 여기서 뭐하나? 하필이면 박 교수의 시선이 정확히 그녀에게 꽂혔다. 이수진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아, 선배님, 안녕하세요. 잠깐 커피 마시러 나왔습니다. 그녀는 애써 밝게 웃으며 답했다. 박 교수는 그녀 옆에 앉은 김민준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쪽은 김민준 씨 아니십니까? 우리 병원 환자분 아니신가요? 이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김민준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박 교수님. 전에 진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이 시간에 여기는 어쩐 일로? 설마 원장님이랑 진료, 상담이라도? 박 교수는 장난스러운 어조였지만 그의 눈빛은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기류를 읽어내려는 듯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환자분과 의사로서 간단히 건강 이야기도 하고. 이수진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그녀의 심장은 귓가에 울릴 정도로 빠르게 뛰었다. 박 교수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피식 웃었다. 하하, 알겠네. 김민준 씨는 이제 다 나았으니 병원 말고 밖에서 보니까 더 반갑네요. 이수진 원장, 너무 환자분들한테
사적으로까지 신경 써주다가 피곤해지겠어. 몸 챙겨가면서 해.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카운터로 향했다. 이수진은 박 교수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다. 박 교수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이수진은 그제야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손은 차가운 땀으로 축축했다. 위험했어.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미안해요, 수진 씨. 김민준이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의 표정 역시 굳어 있었다. 내가 괜히 수진 씨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수진은 그의 손을 더 강하게 잡았다. 아니야. 이게 우리 관계의 현실이야. 늘 이런 그림자가 따라다닐 거야. 그녀는 어릴 적부터 엄격한 환경에서 자랐다. 모든 결정은 이성과 논리에 기반해야 했고 감정은 통제해야 하는 나약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의과대학에 입학한 후에는 그 원칙이 더욱 확고해졌다. 의사는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특히 환자와의 관계에서는 더욱 환자의 고통에 공감하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것이 환자를 가장 객관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배웠다. 비뇨기구와 의사가 된 이후로는 그 원칙은 그녀의 생존 방식 그 자체였다. 남성의 가장 은밀한 고통을 마주하면서도 그녀는 늘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을 유지해야 했다. 하지만 김민주는 그 모든 규칙을 그녀가 평생 쌓아올린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렸다. 그는 그녀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뜨거운 욕망과 감정을 일깨웠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의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박 교수의 의심 어린 시선은 작은 파문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거대한 해일이 몰려오고 있었다. 늦은 밤, 이수진은 홀로 병원 진료실에 앉아 있었다. 불은 꺼져 있었고 창밖에 도시 불빛만이 희미하게 방안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환자 차트 대신 의사 윤리 강령이 펼쳐져 있는 듯했다. 환자와 의사 간의 사적인 관계 금지, 굵은 글씨로 쓰인 그 문장이 그녀의 심장을 찔러왔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녀의 손이 떨려왔다. 이 손으로 그녀는 수많은 생명을 구했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했다. 하지만 이제 이 손은 금지된 관계의 촉수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이 옳다고 믿어왔던 모든 가치들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환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동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나아가 의사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의대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었다. 앳된 얼굴에 그녀는 당당하고 희망에 찬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는 자신의 앞날에 대해 어떤 의심도 품지 않았다. 환자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리라 다짐했던 순수했던 시절. 지금의 그녀는 그때의 자신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두려움은 단순한 발각의 공포를 넘어섰다.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에게 부여했던 정체성의 붕괴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이수진이라는 의사는 더 이상 이수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김이 사랑하는 한 여자였고 그 사랑은 그녀의 모든 것을 재정의하고 있었다. 이 관계가 정말 지속될 수 있을까?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이 질문은 비단 그녀 자신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이 질문은 그녀와 김민준 두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질문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김민준에게 문자를 보냈다. 미은 씨, 우리 지금 만나야 할 것이 같아요. 네 답장은 빠르게 왔다. 어디로 갈까요? 이그의 간결한 문장은 늘 그녀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오늘은 그 안심 속에서 깊은 불안이 동반되었다. 그녀는 그에게 항상 그들이 만나던 강변 카페를 지정했다. 밤늦은 시간에도 불이 켜져 있는 그곳은 그들의 관계처럼 위태롭게 반짝이고 있었다. 얼마 후 김민준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도
피로와 걱정이 역력했다. 그는 이수진의 맞은편에 앉아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깊은 침묵이 그들을 감쌌다. 도시의 소음과 카페 안의 희미한 음악 소리가 그들의 침묵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민준 씨. 이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민준 씨는 정말 괜찮아요. 김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강인했다. 수진 씨가 괜찮다면 나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건 괜찮은 게 아니야.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 박 교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만약 이 관계가 알려진다면 나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나도 알아요. 내가 수진 씨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거. 김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그게 너무 두려워요. 수진 씨에게 해가 될까봐.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나갔다. 하지만 수진 씨를 놓을 수도 없어요. 수진 씨는 내 삶에 들어온 가장 아름다운 빛이에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이수진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그의 말을 믿었다. 그 역시 그녀만큼이나 이 관계에 깊이 빠져 있었다. 이게 사랑일까? 이수진은 마치 스스로에게 묻는 것처럼 나지막이 말했다. 아니면 단순한 욕망일까? 우리는 지금 금기를 넘고 있는 것뿐인 걸까? 수진 씨. 김민준이 그녀의 손을 더욱 강하게 잡았다. 이게 사랑이 아니라면 내 심장이 이렇게 아플 리 없어요. 수진 씨의 눈에 불안이 가득한데도 수진 씨를 놓지 못하는 이 마음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의 말은 그녀의 흔들리는 마음에 닻을 내리는 것 같았다. 그래, 사랑이었다. 이 감정은 단순한 욕망을 넘어선 깊고 복잡한 것이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일도 있어, 민준 씨. 이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우리는 현실을 마주해야 해. 이 병원에서 내가 일하는 한 우리는 영원히 숨어 지내야 할 거야.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우리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김민주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깊었다. 내가 만약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수진 씨를 위한 길을 선택한다면요. 그가 말했다. 이수진은 숨을 들이켰다. 그의 말은 그녀의 심장을 강타했다. 이 모든 것을 포기한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 컸다. 그것은 그녀의 경력, 그녀의 명예, 그녀가 평생 쌓아올린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자신 또한 무슨 뜻이야? 그녀는 겨우 목소리를 짜냈다. 내가 병원을 떠나고 수진 씨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면 수진 씨는 편안해질까요? 김민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잔잔해서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담고 있는 것처럼 들렸다. 이수진은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제안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가장 잔인한 선택지처럼 느껴졌다. 그를 놓으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까? 그녀는 다시 이전의 이성적이고 차가운 의사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니 불가능했다. 이미 그녀의 심장은 그에게 물들었고 그의 부재는 그녀의 삶에 걷잡을 수 없는 공허함을 남길 것이 분명했다. 아니야. 그녀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는 없어. 민준 씨가 사라지면 나는 더 불행해질 거야.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잠시 민준은 말없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더없이 부드러웠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수진 씨? 그가 물었다. 이대로 숨어 지내는 삶을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사랑이 결국 모든 것을 집어삼킬 파멸이 될까요? 카페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들이 혼란스럽게 반짝였다. 그 빛들은 마치 그녀와 김민준의 불안한 미래를 비추는 듯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이 거대한 도시 속에서 오직 두 사람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불꽃이 과연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영원히 빛날 수 있을지, 아니면 결국 타버려 한 줌의 재로 사라질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다. 침묵 속에서 그들은 각자의 내면에서 답을 찾으려 고뇌하고 있었다. 하지만
답은 쉽게 찾아지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금기를 넘어서는 용기와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살면서 한 번쯤 내 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되는 순간을 상상해 보곤 합니다. 하지만 그 풍경이 지극히 전문적이고 지극히 은밀한 공간에서 펼쳐진다면 어떨까요? 여기 한 여의사가 있습니다. 차갑고 이성적인 시선으로 수많은 남성들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고통을 들여다보는 그녀. 비뇨기과라는 특수한 영역에서 그녀는 늘 직업 윤리의 칼날 위에 서 있었습니다. 환자의 몸은 그저 질병의 대상일 뿐 어떤 감정도 허락되지 않는 성역. 하지만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온 한 남자, 그의 시선은 치료를 갈망하는 환자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꼿꼿했던 그녀의 심장을 한순간에 흔들어 놓았죠. 감히 발딛지 못할 관계의 틈새로 예상치 못한 감정의 불꽃이 튀어오르는 순간, 과연 이 관계는 금기를 넘어선 사랑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집어삼킬 파멸이 될까요? 그날의 풍경은 핏빛으로 물든 악몽처럼 이수진의 기억 속에 박혔다.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던 병원 로비, 왁자지껄한 소음 사이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낯선 침묵. 처음에는 무해한 수근거림이었을 것이다. 비뇨기과 여의사와 환자 간의 은밀한 관계에 대한 소문은 원래부터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좋은 가십거리였으니, 하지만 그날의 침묵은 달랐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박히는 순간 그 침묵은 차가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꿰뚫었다. 사건의 발단은 한 장의 사진이었다. 병원 시트에 찍힌 흐릿한 영상. 주차장에서 김민준의 차에 올라타는 이수진의 모습. 평범한 퇴근길의 풍경이었을 뿐인데 누군가는 그 단편적인 장면에서 자신들이 상상하던 그림을 완성해냈다. 누군가는 악의적으로 그 사진에 선정적인 문구를 덧붙였고, 누군가는 과거 김민준이 그녀의 진료실에서 찍힌 사진과 교묘하게 합성해 인터넷에 유포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불길은 삽시간에 병원 전체로, 그리고 도시 전체로 번져나갔다. 원장님, 이거 좀 보십시오. 간호실장의 떨리는 손에 들린 태블릿 화면 속에는 그녀의 얼굴과 김민준의 얼굴이 적나라하게 박힌 온라인 게시물이 가득했다. 비뇨기과 여의사,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 논란, 환자의 몸을 탐한 의사, 윤리 심각한 위배. 헤드라인들은 마치 망치처럼 그녀의 머리를 강타했다. 온몸에 비가 차갑게 식는 듯한 끔찍한 기분이었다. 애써 외면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었다. 현실은 잔인한 거울처럼 그녀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쌓아온 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의사로서의 명예, 의료인으로서의 자긍심, 그리고 그녀를 믿고 찾아왔던 환자들의 신뢰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네이나 니콜리 체스바마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비뇨기관은 늘 환자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신성한 공간이었고, 그녀는 그 안에서 누구보다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자신에게 적용하며 살아왔다. 환자는 환자일 뿐이라는 철칙 아래 감정의 개입을 철저히 차단했다. 그랬던 그녀가 환자와 사랑에 빠졌다는 주문이라니. 세상은 그녀를 비난했고 그녀 스스로도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며칠 후 병원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회의실에는 병원 이사장과 주요 보직 의사들이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해부를 앞둔 시신을 대하듯 무미건조했지만 그 속에는 비난과 실망이 뒤섞여 있었다. 이수진 원장, 이 사안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덧수지는 가슴이 답답해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사랑했다라고 말하면 이 상황이 달라질까? 의사로서 환자와의 경계를 넘지 않았다고 항변할 수 있을까?
이미 세상은 그녀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지 오래였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다. 그녀의 인정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진실을 외칠 힘조차 없었다. 아니, 진실은 이미 왜곡되어 버렸고 그녀의 침묵은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한 선배 의사가 씁쓸하게 입을 열었다. 이 원장, 자네가 얼마나 뛰어난 의사인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네. 하지만 비뇨기과는 특수한 영역이야. 환자들이 자신의 가장 은밀한 부분을 보여주는 곳에서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지. 이런 주문은 우리 병원 전체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야. 또 다른 의사는 차가운 어조로 덧붙였다. 환자의 인격과 존엄성을 존중해야 할 의사가 사적인 감정에 휩쓸려 직업 윤리를 망각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네. 더구나 비뇨기과 여의사라는 특수한 위치에서 이런 일이 터진 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녀가 쌓아온 모든 것이 맹세했던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차가운 진료실의 빛 아래서 부서지는 순간이었다. 징계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중징계였다. 일정 기간 의사 면허 정지, 그리고 병원 장직 박탈. 그녀의 이름이 걸린 병원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병원을 나서는 수진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병원 정문 앞에는 벌써부터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플래시 세례가 터지고 쉴 새 없이 질문이 쏟아졌다. 이수진 원장님, 환자와의 관계 사실입니까? 의사 윤리 위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해를 본 환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피해를 본 환자들이라는 말에 그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녀의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비난의 빌미가 되는 현실이 너무나도 가혹했다. 기자들의 끈질긴 질문을 뒤로하고 택시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건물들은 모두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듯 보였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걸어 잠그자마자 그녀는 마치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간 사람처럼 주저앉았다.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지만 차마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친구들의 걱정스러운 메시지, 가족들의 다급한 전화, 그리고 김민준의 부재중 전화. 민준의 이름이 뜨는 순간 그녀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그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이 모순적인 감정 앞에서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며칠 밤낮을 치과하며 바깥 세상과 단절했다. 식욕도 수면욕도 모두 사라진 지 오래였다. TV를 켜면 온통 그녀의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인터넷 뉴스에는 실시간 댓글로 그녀를 향한 비난과 조롱이 쇄도했다. 비뇨기과 여의사라니 얼마나 비위가 상했을까. 환자, 유혹한, 꽃뱀, 의사 면허 박탈해야 한다.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런 곳일까. 한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다. 그녀는 스스로를 혐오했다. 차갑고 이성적이어야 할 의사가 한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모든 것을 잃은 바보 같은 여자로 전락해버린 현실이 끔찍했다. 그때 현관문에서 희미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아니라 마치 그녀의 심장을 두드리는 듯한 울림이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민준이었다. 수진 씨, 문 좀 열어줘요. 나예요. 애타는 그의 목소리가 문 틈새로 스며들어왔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를 만나면 그녀의 통제할 수 없는 감정들이 또다시 터져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그를 외면할 수도 없었다. 망설임 끝에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문틈으로 보이는 민준의 얼굴은 수척했다. 며칠 밤을 새운 듯 눈가는 붉었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그의 눈빛은 그녀를 향한 깊은 걱정과 애정으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죄책감과
절망도 함께 서려 있었다. 수진 씨, 괜찮아요. 미안해요. 다 나 때문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그의 품에 안기는 순간 수지는 억눌렀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을 느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민준 씨,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다 끝났어. 내 병원, 내 명예, 내 모든 게 당신 때문에.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본심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뱉는 칼날 같은 말은 아니었다. 그저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터져나온 절규였다. 그는 그녀의 말을 묵묵히 들으며 그저 그녀를 더 꽉 안아줄 뿐이었다. 그의 어깨는 젖어들었고 그녀의 울음은 더욱 서럽게 터져 나왔다. 민주는 그녀를 품에서 떼어놓고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아픔이 배어 있었다. 수진 씨, 이렇게는 안 돼요. 당신이 힘들어하는 거 내가 다 보고 있어요. 당신의 모든 것이 나 때문에 무너지는 걸 나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의 말은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가 말하고 싶었던 것을 그가 먼저 꺼낸 것이다. 나는 당신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사라지면 모든 게 조금이라도 나아질까요? 그의 목소리는 애원하는 듯했다. 민준 씨, 그게 무슨 말이야? 수진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당신은 훌륭한 의사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하지만 나 때문에 더 이상 추락하는 건 볼 수 없어요. 아니야. 민준 씨, 가지마. 그녀는 그의 팔을 붙잡았다. 차가운 이성이 본능적인 두려움에 잠식당하는 순간이었다. 그가 떠나면 그녀는 이 모든 고통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미칠 것 같았다.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수진 씨. 그래서 이렇게는 안 돼요. 이 사랑이 당신을 파멸로 이끌게 둘 수는 없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그렁거렸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얹었다. 그녀의 손을 타고 그의 심장 박동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절박하고도 애절한 떨림이었다. 잠시 떨어져 있는 게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최선일 수도 있어요. 그의 말은 가시 박힌 칼날처럼 그녀의 귀를 파고들었다. 잠시 떨어져 있자니 그 말은 곧 이별을 의미했다. 그녀의 눈은 이미 그 의미를 읽어냈다. 도수지는 민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지쳐 보이는 그의 얼굴. 하지만 그녀를 향한 사랑은 여전히 역력한 눈빛. 그러나 그 사랑이 지금 그들에게는 가장 큰 짐이 되어버렸다. 이 잔인한 현실 앞에서 그들의 사랑은 너무나도 연약했다. 사회의 비난, 병원의 징계,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향한 죄책감과 절망,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민준 씨, 우리가 정말 잘못된 걸까?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가라앉았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를 말없이 끌어안았다. 그들의 포옹은 뜨거웠지만 동시에 한없이 차가웠다. 마치 작별의 포옹처럼 영원히 놓치고 싶지 않으면서도 놓아줘야만 하는 그런 슬픈 포옹이었다. 그날 밤 민주는 그녀의 집을 떠났다. 그의 뒷모습은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갔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고 그녀의 심장은 텅 비어버린 듯한 먹먹함에 갇혔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그녀의 눈물처럼 세상도 슬픔에 잠긴 듯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금기를 넘어선 축복이 아닌 모든 것을 집어삼킬 파멸의 길목에 서 있었다. 그 길은 너무나도 어둡고 고통스러웠다. 이 이별의 기로에서 과연 그들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영원히 멀어지게 될까? 빗소리가 그 해답 없는 질문 위로 무겁게 내려앉았다. 우리는 모두 살면서 한 번쯤 내 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되는 순간을 상상해 보곤 합니다. 하지만 그 풍경이 지극히 전문적이고 지극히 은밀한 공간에서 펼쳐진다면 어떨까요? 여기 한 여의사가 있습니다. 차갑고 이성적인 시선으로 수많은 남성들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고통을 들여다보는 그녀. 비뇨기과라는 특수한 영역에서 그녀는 늘 직업, 윤리의 칼날 위에 서 있었습니다. 환자의 몸은 그저 질병의 대상일 뿐 어떤 감정도 허락되지 않는 성역. 하지만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온 한 남자. 그의 시선은 치료를 갈망하는 환자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꼿꼿했던 그녀의 심장을 한순간에 흔들어 놓았죠. 감히 발딛지 못할 관계의 틈새로 예상치 못한 감정의 불꽃이 튀어오르는 순간, 과연 이 관계는 금기를 넘어선 사랑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집어삼킬 파멸이 될까요? 모든 것이 덧없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은 굉음과 함께 찾아오지 않았다. 이수진의 세상은 마치 낡은 모래성이 바람 앞에 서서히 부스러지듯 그렇게 소리 없이 해체되고 있었다. 민요기과 의사 이수진. 그 이름, 석자는 그녀에게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목적이자 존재의 이유였고 세상 속에서 그녀를 지탱하는 가장 견고한 기둥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오직 학업과 연구에만 몰두하며 쌓아올린 지식과 기술,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굳건한 신념.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이수진이라는 완벽한 의사로 만들었다. 하지만 김민준이라는 이름이 그녀의 삶의 발을 디딘 순간부터 그 견고했던 성벽에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결국 그녀의 전부였던 의사로서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드는 거대한 지진으로 이어졌다. 밥병원은 문을 닫았다. 정확히는 그녀 스스로 닫았다. 쏟아지는 언론의 비난과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추측성 보도들, 동료들의 수긍거림, 그리고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환자들의 실망 섞인 시선, 비뇨기과 여의사와 환자의 불륜. 그 자극적인 단어들은 그녀의 삶을 찢어발겼고 그녀가 평생 쌓아온 명예와 신뢰를 순식간에 제로 만들어버렸다. 집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창밖으로 흘러들어오는 도시의 소음조차 낯설게 느껴질 만큼 그녀의 내면은 거대한 공허로 채워져 있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는 시간은 끔찍할 정도로 길었다. 그녀는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다. 자신이 걸어온 길 전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 모든 노력이 한순간의 감정으로 인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듯한 상실감. 그것은 단순한 좌절이 아닌 존재론적인 붕괴에 가까웠다. 어느 날 이수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거울 앞에 섰다. 초췌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 생기 없는 눈동자.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그녀가 알던 의사 이수진이 아니었다. 흰 가운을 입고 차가운 이성으로 환자를 진찰하던 그 당당함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저 길을 잃은 한 여자가 있을 뿐이었다. 그때였다. 문득 그녀의 시선이 화장대 위에 놓인 낡은 스케치북에 닿았다. 의대에 입학하기 전 잠시나마 품었던 순수 미술에 대한 열정, 빡빡한 전공 서적과 해부학 도면 대신 아름다운 풍경과 인물의 선을 줬던 시절. 먼지 쌓인 스케치북을 펼치자 잊고 지냈던 유화 물감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내가 이걸 그렸었지. 붓을 쥐었다. 메마른 손끝에 느껴지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감촉. 흰 도화지 위에 아무런 목적 없이 선을 그었다. 처음에는 엉성하고 불안정했던 선들이 점차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색을 입혔다. 세상의 모든 색깔을 잊은 듯 했던 그녀의 삶에 물감의 강렬한 색채들이 번져나갔다. 캔버스 위에 펼쳐지는 풍경은 그녀의 내면 풍경과도 같았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 혹은 폭풍이 지나간 후의 폐허.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녀는 잠시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다. 의사로서의 책임감도 사회적 비난도 민준에 대한 복잡한 감정도 그저 오직 붓과 캔버스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렇게 며칠, 몇 주가 흘렀다. 그림은 그녀에게 명상이자 동시에 치유의 과정이었다. 손목에 느껴지는 붓의 무게, 물감이 섞이는 소리, 색깔이 캔버스 위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과정. 그 모든 것이 그녀의 감각을 깨웠고 굳어있던 마음을 서서히 녹여주었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의사 이수진이라는 견고한 껍데기 안에 갇혀있던 진짜 이수진을 만나기 시작했다. 세상의 시선과 타인의 평가에 갇혀 정작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잊고 지냈던 지난 날들을 돌아봤다. 그녀는 의사 이전의 한 인간이었고 사랑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하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존재였다. 의료기술과 의학 지식으로 채워져 있던 머릿속은 이제 색채와 구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감정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깊은 내면의 여정을 홀로 걷는 동안 김민주는 흔들림 없는 등대처럼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직접 찾아오지 않았다. 그녀가 자신만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대신 매일 아침 그녀의 집 앞에 따뜻한 차가 담긴 보온병과 작은 쪽지를 놓아두었다. 쪽지에는 늘 짧고 간결한 문구만 적혀 있었다. 따뜻하게 드세요, 수진 씨. 오늘도 괜찮으세요. 보고 싶어요. 항상 여기 있어요. 강요하지 않는 다정한 배려와 굳건한 믿음이 담긴 그의 행동은 이수진의 다친 마음에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민준 역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환자와 의사라는 관계를 넘어선 사랑이라는 이유로 그는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을 감당해야 했다. 일부 사람들은 그를 불륜의 남자라며 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수진을 향한 그의 감정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욕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강인함 속에 숨겨진 연약함, 냉철함 속에 자리한 따뜻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녀의 깊은 인간미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었다. 그는 이 사랑이 단순한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뒤흔들고 삶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운명적인 만남임을 확신했다. 그는 수진과의 관계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다. 사랑은 소유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온전히 믿고 기다려주며 상대방이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존중하는 것이었다. 가장 어둡고 힘든 순간에도 옆에 있어주는 것. 비록 물리적으로 함께 할 수 없을지라도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었다. 그의 기다림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진이 스스로 일어서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이자 그녀가 다시 웃을 수 있기를 바라는 헌신이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이수진은 그림을 그리다 말고 문득 창밖을 응시했다. 회색빛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들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그녀의 내면에 쌓였던 감정의 응어리들을 서서히 씻어내는 듯했다. 그때 현관문 너머에서 익숙한 기척이 느껴졌다. 작은 쪽지와 함께 놓인 보온병. 그녀는 망설임 없이 현관문을 열었다. 젖은 머리카락과 어깨를 하고 서 있는 민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그녀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으로 가득했다. 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준은 말없이 우산을 기울여 그녀가 젖지 않도록 했다. 그의 눈에는 질문이나 재촉의 기색이 없었다. 그저 오랜 시간 기다려온 이를 마주한 깊은 안도감과 변함없는 사랑만이 담겨 있었다. 괜찮아요, 수진 씨. 그의 한마디는 비에 젖은 어깨를 감싸는 따뜻한 담요 같았다. 수진은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슬픔과 불안, 그리고 고마움이 눈물로 터져나왔다. 그는 말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비로소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그녀를 믿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병원 문을 닫고 사회적 비난에 시달리며 의사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던 수진의 지난 시간을 민주는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했고
민주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가 얼마나 깊은 고통 속에서 성장했는지를 깨달았다. 저는 의사가 아닌 이수진이 어떤 사람인지 잊고 살았어요. 세상이 원하는 이수진, 완벽해야만 하는 이수진만을 위해 살아왔죠. 하지만 민준 씨 덕분에 제가 얼마나 나약하고 또 얼마나 많은 감정을 가진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견고했다. 수진 씨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수진 씨 자신이면 돼요. 저는 완벽한 의사 이수진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수진 씨를 사랑해요. 상처받고 흔들리는 모습까지도요. 그의 말은 수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했던 두려움을 씻어주었다. 사회적 편견과 금기를 넘어선 이들의 관계는 분명 가시밭길이었다. 세상은 그들을 쉽게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사랑을 끊임없이 시험할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관계를 재정의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사랑은 사회적 통념이나 타인의 시선에 갇히지 않는 온전한 그들만의 것이었다. 병원은 다시 열지 않을 생각이에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아니 어쩌면 다른 형태로 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를 거예요. 저는 이제 환자의 몸만 보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의 마음까지 어루만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민준 씨와 함께라면 어떤 길이든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준은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에는 그녀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지지가 담겨 있었다. 어떤 길이든 함께 걸어요. 수진 씨가 원하는 모든 것을 지지할게요. 저는 수진 씨가 세상에 다시 나올 준비가 될 때까지 그 옆을 지킬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우리의 사랑은 우리만의 방식으로 지켜낼 거예요. 그날 밤 이수진은 민준의 품에 안겨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의 꿈속에서는 더 이상 병원 복도의 차가운 불빛이나 환자들의 고통스러운 표정이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푸른빛이 감도는 들판 위로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고 그곳에 그녀와 민준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펼쳐졌다. 그들은 사회적 편견과 고통이라는 거대한 폭풍을 함께 견뎌냈다.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사랑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용기 있는 선택을 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의사와 환자의 관계도 아니었고 금기를 넘어선 은밀한 만남도 아니었다. 그들의 사랑은 순수하고 견고하며 무엇보다도 진실한 두 영혼의 만남이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침은 이수진과 김민준에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희망찬 미래의 서막이 될 것이 분명했다.